8월 26일 방영된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제10회 간경화의 간암까지 재발한 친한 친구를 위해 자신의 간을 제공하기로 한 친구. 이익준 교수가 두 명의 친구에게 간 이식 심사에 대해 설명한다. 가족 간 기증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장기 매매 같은 불법적인 일들을 막기 위해 코노스라는 국가기관에서 심사를 하죠. 친한 친구가 맞는지 증명하라고 할 거예요. 친한 친구가 맞다는 걸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강찬구 씨와 그의 친구에게 간 기증 심사에 대해 설명하는 함덕주 코디네이터. 저는 의심의 눈초리로 볼 겁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많은 서류를 요구할 거예요. 요청하는 서류를 보면 너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서류만 달라고 하니? 라고 하실 정도예요. 하지만 이게 국가기관인 코노스의 요구 사항입니다. 서류를 건네는 함덕주 코디네이터. 너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몇 개니? 12개. 맞네, 나는 6개인데. 같은 고등학교 동창시죠? 졸업증명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같이 찍은 사진도 필요하고요. 30년 지기 친구라고 하셨으니 결혼식과 돌잔치 참석 영상이나 사진도 필요해요. 진짜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해도 그동안 연락하지 않다가 최근 장기 거래의 목적으로 연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고민하는 함덕주 코디에게 말을 건네는 이익준 교수. 왜요? 서류 심사에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요, 서류도 다 준비가 됐는데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친한 친구라는데 결혼식이 열리는 2시간 동안 얼굴을 비치지 않다가 마지막 단체 사진을 찍을 때만 나타나는 게 이상해요. 이상하긴 하네요. 친한 친구라면 사회를 보거나 옆에 있었을 텐데. 아, 혹시 친구가 돈을 받고 있지 않았을까요? 원래 돈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맡기는데 동영상은 보통 신랑 신부 위주로 찍히니까 안 보일 수 있어요. 함덕주 코디네이터는 의심을 거두고 서류를 코너스에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우보다 Y가 중요한 질문 메이커입니다. 트르생 시즌2 10회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AI, 로봇 등의 기계가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생각했던 부분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는 오늘날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친한 친구임을 증명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활용됐습니다. 기증자는 12개, 환자는 6개의 데이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데이터는 AI나 로봇이 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기계의 로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인간만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 안 한 사람이 진짜 친한 친구인가? 라는 의심과 축의금을 받는 친구는 정말 친한 친구다. 라는 것은 데이터로 알 수 없었습니다. 마켓 5.0은 코로나 이후 빨라진 변화 속에서 인간 마케터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간 마케터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하기 전에 인간 마케터가 직면한 현실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소비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XYZ 알파 세대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춰야 할 타겟이 다양해진 겁니다. 이 세대 중에 G세대와 알파 세대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간 마케터들은 G세대와 알파 세대에 관심을 두고 이들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 고민합니다. G세대와 알파 세대의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류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류의 모든 면에서 기술 발전을 더욱 진전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직업, 이데올로기, 라이프 스타일, 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시장은 환경 보호나 사회 기여 등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디지털 격차가 존재합니다. 디지털 격차는 디지털화에 대한 지지자와 비판자들 사이에 존재합니다. 비판자들은 디지털화가 일자리 감소, 이지에 대한 신뢰의 두려움, 사생활 침해와 보안의 우려, 필터 버블과 탈진실의 시대,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과 행동의 부작용 등의 위협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디지털화는 디지털 경제로 인한 부의 창출, 빅데이터를 이용한 평생학습, 스마트 리빙과 증강을 통한 편리함, 웰니스와 수면 연장,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포용성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새로운 전략을 요구합니다. 기술은 인간을 닮은 방향으로 발전 중입니다. 컴퓨터 처리 능력의 발전은 과거 생각에 머물렀던 것들을 현실화시켰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클라우딩 컴퓨터, 유비쿼터스 모바일 기기, 빅데이터 등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AI는 인간의 학습 모델을 내려받아 인간처럼, 아니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추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는 인생 경험을 확장시켰습니다. 증강현실은 인간의 상상력을 모방했고, IoT와 블록체인은 인간의 사회관계를 복제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점점 인간을 닮아갈수록 인간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인간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한다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상상력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인간 대 기계식의 이분법을 버리고 탁월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기계의 장점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즉, 하이테크와 하이터치 상호작용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필립 코틀러는 마켓 5.0에서 5가지 마케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직관이 아닌 빅데이터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이터 마케팅과 변화에 따른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할 애자일 마케팅, 이 두 가지를 기본에 두고 예측 마케팅과 맥락 마케팅, 그리고 증강 마케팅을 고객 경로 전반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측 마케팅으로 잠재 고객 가치를 추정하고 제품 출시 전 판매 결과를 예상해 의사결정해야 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모든 마케팅 활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더는 과거처럼 실행한 뒤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객 경로 전반의 결과를 예측한 뒤 실행해야 합니다. IoT와 AI의 조합은 개인화된 맥락 마케팅을 가능하게 합니다. IoT와 AI의 조합은 인간의 상황 인식 능력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1대1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이로써 고객은 경험에 깊숙이 참여하게 됩니다. 기술은 인간 대신 부가가치가 낮은 업무를 대신하고 인간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증강기술의 발달은 기본적이고 간단한 문의는 디지털 인터페이스로 충분히 서비스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깊은 상담이 요구되는 경우 컴퓨터는 아직 인간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인간이 집중해야 할 곳을 알려줍니다. 다수의 고객을 응대할 때는 디지털과 셀프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증강 마케팅을 실시하고 인간은 VIP와 같이 깊은 상담이 요구되는 고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증강 마케팅을 이용하면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속도와 편의성, 그리고 휴머니티의 따뜻한 접점, 이 두 가지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중심의 마케팅과 변화에 빨리 대응하는 애자일 마케팅을 기본으로 하여 기술을 접목합니다. 기술의 발달은 예측 마케팅, 맥락 마케팅, 증강 마케팅을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 개의 마케팅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모든 기술은 인간이 더 인간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슬의생에서 장기 이식 관련 심사는 데이터와 인간 감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인간과 기계, 기계와 인간의 장점을 모두 가져와야 더욱 치열한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활용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